개인정보 보호받으려고 연락했더니 내 아이디어가 좀 다른 데로 가버렸다. 네, 저는 이제 보글 라인에 있기 때문에 네,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아이디어 너무 좋아도 이거 시켜주는 걸로.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다시 모였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고학수 위원장님과 함께 AI와 개인정보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번 거 영상 반응이 좀 괜찮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궤도님이 출연을 하니까. 역시 나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인공지능 시대 관련해서 어떤 기술 흐름이 있고 또 저희 위원회가 어떤 고민을 같이 하는지 조금 더 세밀한? 좀 더 밀도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겠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깊은 이야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로 대응책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인공지능 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떤 것들 알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생성형 AI, 그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생각했던 것은 판별형이라고 부르는데 판별형 AI. 판별형이라는 단어가 좀 생경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진 이미지 중에 동물에 대해서 개냐 고양이냐. 그렇죠. 그런 거 구분해내는.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네, 영어로 이제 얘기할 때 캣 모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드디어 우리가 고양이를 개로부터 구분해내기 시작했다. 그게 불과 10년 남짓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고, 왜냐면은 이게 각도만 조금 달라져도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은 개, 고양이 바로 구분합니다. 근데 AI는 못했어요. 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AI가 유연성을 갖기 시작했고, 그게 생성형 AI 약간 발판이 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생성형 AI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지금 AI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떠올리는데, 그 전 꽤 오랜 기간 동안 판별형 AI가 이제 관심의 주목 이제 대상이었죠. 맞아요. 이제 생성까지 왔고,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는 뭐 그림 그리고 영화 만들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왜 AI의 발전 속도 이렇게 빠른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AI는 뭐 아주 넓게는 데이터가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은 GPU로 대변되는 뭐 전산 인프라 이렇게 두 개의 축이라고 하겠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역량, 이게 이제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이나 노하우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한 거죠. 어쨌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AI 시대가 온 거 아닌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AI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어떤 쪽으로 갈까요? 이 사회가. AI가 발전을 하면서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이렇게 한 해를 말하자면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AI가 개개인들 이용자들의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큰 하나의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 AI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비서라는 거는 나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일정을 잡고 내가 언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다 알고 있는 AI인 겁니다. 이 AI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로 보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 이거를 누가 가져간다, 중간에서 해킹을 한다? 그러면 내 일거수일투족이 지금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래 동향 한 가지 흐름 중에 하나는 AI 모델을 아주 경량화해서 앱의 일부로 탑재를 해서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디바이스에서 모든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한 방향 중에 하나. 이것도 가능해진 이유가 결국 AI 칩이 발전을 한 거죠. 원래 같으면 이런 고속 연산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작은 칩 안에서 이 하드웨어 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발전인 거고, 말씀드린 헬스케어도 그렇고, 예를 들어 내 학업에 대한
어떤 보조를 해주는 AI라면은 얘는 지금 내 성적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당혹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민점이 많이 예. 있는 영역인데요. 학습 역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에 관한 데이터를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도 사실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그럼 엄마한테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모님한테도 예전에 이제 조작된 데이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렇게 막 볼펜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네. 막 이렇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 당연히 이제 정확도 이제 떨어지죠. 정확도가 떨어지죠. 네, 예. 다 걸리죠 부모님한테. 네. 네.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서도 나의 개인적인 교육을 좀 보조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가 다 어딘가로 가고 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그죠? 말씀하신 스케줄 관련된 비서 AI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온 디바이스 AI가 해법일 수 있고. 네, 그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예. 네.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이 일종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준다든가, 우리 학업 성취도를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른 한편에 잘못 쓰이면 뭔가 불안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불안감을 재워주면서 이 유용하게 이 서비스가 이제 개발이 되도록 할 거냐.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것들이. 왜냐면은 AI가 지금 같은 성능을 발휘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 예.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예. AI가 우리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에 관한 정보라기보단 우리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집합으로서의 사람들에 관한 정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콕 집어서 당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나누어서라기보다는 특징을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방향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 그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마치 뒷조사하듯이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이제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것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개인 정보를 받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은 형태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게 핵심 네.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 형태로 한 6건 정도의 이제 문건들을 쭉 발표했는데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버리거나 한다면 됐을 텐데 이게 지금 AI 데이터에서는 쉽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하는데요. 네.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엑셀 파일처럼 행과 열이 있고 그 행과 열 안에 이제 숫자나 글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종류 데이터가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정형 데이터는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나 영상도 있고 보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AI 시대에는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문자로 바꾸어서 뭐 핸드폰 번호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서 뭐 핸드폰 번호를 지워줘 한다라고 해도 완벽하게 잘 안 됩니다.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낙서판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네, 낙서판. 네, 네. 그러면 이 낙서판 같은 데 있는데 데이터는 내가 여기서 중요한 정보만 가리겠다 하려면은 이 낙서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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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 양이 엄청 막대하잖아요. 네. 사실상 이렇게 낙서판 같이 돼 있는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주요 정보만 가릴 수가 없고 다 가려버리면 사실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없고 네, 네.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낙서판 같은 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영상 정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의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미지 자체에 뭔가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벨링이나 뭔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그건 좀 마스킹을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이미지 자체는 아니지만 이제 식별성이 있는 데이터는 마스킹을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CT나 MRI 같은 걸 찍으면요 수백 장 한꺼번에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낱장 한 장, 2장 있을 때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수백 장을 단층 있는 거를 세밀하게 있는 걸 다시 모으면 얼굴 윤곽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거 구분이 되나요? 그게 약간의 논란은 있는데 학술 논문에는 이렇게 했더니 누군지 알아볼 수 있더라라는 논문이 조금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두 분의 그 MRI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뇌 사진을. 근데 사실 뇌 MRI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네. 알겠더라고요. 뭐 2명 중에 1명이라면 확률적으로 뭐 구분이 돼요. 구분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3D로 재건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재건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억세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그런 식의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 영역은 주로 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가이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어렵긴 하겠네요,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데이터 영역은 뭐 한두 가지 원칙이나 한두 가지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하세요 해서 되게 이제 점점 근데 일하기는 그게 편하잖아요. 예, 이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예. 그게 편하시잖아요, 좀.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분들을 고려하면 말하자면 일필휘지로 쫙 이거는 이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일하기는 편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적어도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위원회가 최대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가이드라인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별 상황이나 개별 이슈들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어떤 실무적인 고민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저희가 같이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사례가 나왔다. 그럼 또 그거에 맞춰서 또 다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처리를 해주겠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기관이네요. 네. 인원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당 백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합성 데이터라고 하는 또 이제 약간 새로운 영역, 어려울 수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건데요. 후처리를 통해서 약간 보정되거나 아예 바뀌어버린, 예, 아예 바뀌어버린 데이터인 거죠. 예,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트레이닝에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 데이터도 점점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합성 데이터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이것도 개인정보가 영향이 있네요. 궁금합니다 이거. 예. 지금 합성 데이터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당연히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뿔소가 도로에 누워 있다. 네. 이런 데이터 없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차량 치고 가겠죠. 네. 근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역주행한다. 이런 경우 절대 학습 못해요. 그러면은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일어나지 않을 만한 돌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이 AI가 학습을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합성 데이터인데 이거는 만들어내는 거니까 개인정보랑은 무관할 것 같은데. 네. 예.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합성 데이터는 만들어낸 데이터고 말하자면 가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사람에 관한 데이터가 아니어야 맞죠. 그렇죠. 근데 다른 한편 합성 데이터가 유용하려면 너무나 진짜 같아야 되거든요. 진짜 같아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진짜 같아지면 이건 원본 데이터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있었던 원본 데이터랑 너무나 가까워지면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냥 노출되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합성이 정말 합성이냐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네. 이게 니네 어떻게 합성했어? 이거 똑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네. 원본 데이터를 말하자면 막 뒤섞어서 랜덤하게 그냥 예. 배치를 하는 거죠. 네. 네네. 이제 랜덤하게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애초에 있었던 원본 데이터의 모양 그대로가 노출이 될 가능성이 직소 퍼즐 이렇게 던져서 섞었는데 몇 조각 붙어 있거든요. 네. 요거는 사실 원본이잖아. 네. 아주 좋은 비유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가이드 내놓는 부분은 딱 그겁니다. 합성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 유용성이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 맥락에서 우려 사항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같은 거를 만들고 절차를 또 제시를 하고. 쉽게 말해서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근데 모자이크가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럼 약간 눈 지그시하면 보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모자이크 이렇게 촘촘하게 했어. 안 보이게 제대로 모자이크를 해라. 네. 이거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거군요. 유사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사성을 이제 살펴보는 지표 같은 거를 너무 이제, 비슷하면 이게 모자이크 네, 하나만 하잖아요. 네, 그 얼굴 네, 다 네. 보이는데 네, 이건 문제가 되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특히나 뭐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할 텐데 이때도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정보 관련 이슈들이 있죠. 자율주행차를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이제 배달 로봇도 이제 뭐 그 점에서는 비슷하게 생각을 할 네. 수가 있는데 자율차 같으면 이제 10대, 15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계속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고 배달 로봇 같으면 카메라 한두 대가 계속적으로 촬영을 한다는 얘기가 그쵸. 되는 거죠. 그러면 행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다니면서 나를 찍네? 그래도 괜찮나? 나는 조금 불편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카메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알고리즘 고도화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안전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카메라 센서를 이용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괜찮잖아요. 우리는 막 돌아다니면서 봐도 네. 내 얼굴 봤다고 너희 개인정보 너 이거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금방 까먹기 때문이거든요. 네. 약간 바로바로 데이터 자체를 킬해버리는 네. 소프트웨어를 하나 딱 만들어갖고 네. 저장된 데이터를 자율주행하고 그 구간이 지나가면 사실 바로 삭제돼 버리게. 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어때요? 까먹어버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가이드에서 넓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되 그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얼굴 부분이 이제 좀 블러 처리를 해서 가린다.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원본 데이터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원본 데이터를 쓰는 환경이 이제 폐쇄된 환경. 그러니까 폐쇄된 환경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 됐건 뭐가 됐건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랑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일단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면은 좀 문제는 최소화될 것이다 네, 라고 보신 거고 앞으로 이제 바뀔 환경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또 제공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영역은 이제 영상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상 정보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또 큰 범위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 하면 우리가 익숙한 패러다임은 예를 들면 웹사이트 방문했는데 거기에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있고 동의 표시를 할지 말지. 그렇죠. 뭐 예컨대 방문하는 사이트와 나 1대1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시적으로 전제를 하는데 또 동의 다 하잖아요. 동의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뭐 그런 요소가 좀 있죠. 근데 영상 정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가고 있는데 멈춰 세우고 나에 관한 정보 지금 찍었습니까? 난 동의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행인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처리 방침 알려주고 동의받고 이런 식의 패러다임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의 어떤 개인정보에 관한 패러다임과는 별도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국면이네요. 예. 개인과 어딘가의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무작위의 다수에게 대한 자연스러운 개인정보의 수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기업 입장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 좀 지원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AI 영역이 급변하고 있고 다른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 기술 개발에 기초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는데 계속 얘기 나누지만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또 여기서 가만히 뭐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안 하면은 또 뒤처지는 거고. 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를 쓰다가 개인정보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회사 내부의 어떤 문제 제기나 태클이 걸리는 상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저희 위원회랑 상의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얘기, 이제 방법은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적정성 검토제의 가장 큰 취지는 기업들이 느낄 수도 있는 불안감 내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거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안하고 답을 잘 모르겠으면 저희한테 직접 오시고 저희랑 상의를 하고 저희가 일종의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법을 같이 찾고 이러이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서비스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답을 드리는 겁니다. 주로 아주 좋은 답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안전장치를 전제로 서비스가 되면 저희가 그 논의된 합의된 영역에 관해서는 사후에 다시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장치입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사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재원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때 가서 막 뒤집으려고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수정할 게 많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사전에 한번 검토를 받으면 그럼 여기서 이제 위원장님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건 이렇게 문제 없구나 하고 좀 약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일반론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술 개발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주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유출의 그런 걱정. 개인정보 보호받으려고 연락했더니 내 아이디어가 좀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런 것도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적정성 검토제의 경우는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사안을 논의했는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을 공개해서 요청해서 상담받을 수도 있겠네요. 기업이 이제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철저히 비밀로. 그냥 위원회 담당자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고학수 위원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보고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디어 유출되지 않습니까? 참고 안 하시는 걸로. 아이디어 너무 좋아도 이거 시켜주는 걸로. 제가 이렇게 다짐은 당연히 드리고요. 정부에서의 절차를 통해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근데 이제 뭐 아마 구체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실 텐데. 좋습니다. 그 저희가 다룬 사례 하나는 그 공장 작업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거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근데 보통 CCTV에 관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약간 양면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CCTV 통해서 뭔가 기업 현장의 문제 상황, 사고 상황 예를 들면 생겼을 때 사고를 즉각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 빨리 하고. 그렇죠. 그거는 다들 뭐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다른 한편 CCTV가 직원들 일을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사찰하는, 감시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의 시각도 이제 같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처리한 건의 경우는 이제 공장 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된 CCTV인데 약간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사람이 식별이 안 되고 말하자면 그 사람의 윤곽, 마치 성냥개비를 사람을 만든 것 같이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게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고 사람이 서 있다 걸어간다 뭐 이런 정도만 파악이 이제 되게 하고 그 공장 설비 바로 근처에 가서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진다 이러면 성냥개비가 이렇게 똑바로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 누군지 파악할 수 있게. 문제가 생길 때만 이렇게 그런 필터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감시한다라는 그런 불안 요소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아이디어 좋은데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유용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는 좋네요. 왜냐면 긴급 상황에서는 볼 수 있고 일상 상황은 확실히 개인을 가릴 수 있고 이 기업 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좀 윈윈하는 느낌으로. 이런 거를 이제 지능형 CCTV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 너무 좋은 제도,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고객센터 전화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도 계속 이제 통화 중이야. 요거 좀 바로 전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래서 제가 아예 위원장 직속으로 원스톱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연락을 주시면 며칠 안에 곧바로 1차적인 답은 드리는 걸로. 무조건? 뭐 이렇게 막 기다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위원회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연락을 그래도 주시면 인력난이 좀 있죠? 인력난은 상당히 인력이 좀 충원되면 더 빨라지겠죠? 원스톱인데 인력난 때문에 약간 스톱이잖아요. 그런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인정보 쪽은 AI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좀 개인 인력들이 좀 많이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좀 있네요. 아무튼 원스톱 서비스 좀 스톱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도고요.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꽤나 안심하고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제 2회차로 이렇게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위원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궤도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촬영을 하니까 이 나중에 동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해보시니까 좀 잘 맞으시죠? 이렇게 합이 잘 맞는 훌륭한 진행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AI를 그냥 개발하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다가 확실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한번 독려의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영역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결국은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AI 포함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맥락에서는 신뢰를 전제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랑 이제 필요한 고민을 같이 하고 사회적인 신뢰,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같이 쌓으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해법도 같이 찾아가면서 이제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란 말을 많이 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큰 변화가 다가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라는 말이 붙은 인공지능 시대인데요. 여기서는 정말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안전한, 안정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것보다 중요한 건 개인정보위원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